상상해 보세요. 91세의 강준호 의사가 매일 아침 꾸준히 걷고 약도 필요 없고 지치지도 않으며 머리는 맑고 몇 시간 동안 건강, 행복,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수백 번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91세에도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나요?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6가지 작은 일을 합니다. 모두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노인 공동체의 희망의 빛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자녀, 손주들과 함께 명확하게 살았고 여전히 자신이 사회의 소중한 부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병원에서 열린 작은 강연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소박하게 앉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6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91세 의사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의학 분야에서 4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때 매우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서 그들은 점차 지치고 기력이 없어지고 조용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중병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남자라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저 또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내가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내와 더 이상 친밀해지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숨 쉴 때마다 생기가 느껴지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의학에 대한 고대 책을 읽던 중 저는 6가지 작은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배워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6가지 작은 일들을 매일 조용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점차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가벼워진 느낌, 더 잘 잠들고 몇 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진정한 남자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비범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함께 살아온 6가지에 대해 공유할 뿐입니다. 다음 몇 분을 할애할 의향이 있다면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실천한다면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 반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와의 친밀감 또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망설이고 있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었다가 믿음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빛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안다면요. 그 6가지 비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50세, 60세 또는 80세이든 상관없이요.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숫자 0을 입력하세요. 저는 모든 피드백을 읽고 있으며 오직 당신만을 위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유튜브는 당신의 남은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뇨기과 의사이자 남성 건강 전문가로서 저는 항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고 쉬우며 시도하기 쉬운 것이 있고 그것이 제가 활기찬 시절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온갖 종류의 의학 서적을 연구한 후 저는 많은 가정이 부엌에 가지고 있는 2가지 재료에서 뜻밖의 답을 찾았습니다. 식초와 참기름. 믿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매우 과학적이고 더 나아가 매우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먼저
식초와 참기름이 논영이 건강에 왜 황금 조합인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초, 특히 자연 발효된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체내 만성 염증을 제거하고 동시에 혈관벽의 노화를 늦춥니다. 요컨대 식초는 순환계의 도로 청소기처럼 작용하여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더 쉽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참기름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기름은 오메가와 비타민 E와 같은 좋은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기 시작하는 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참기름은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시간의 파괴로부터 신체 조직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그 효과가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치처럼 이 두 가지 성분은 당신의 몸속에 잠자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기 지방에서 온 68세 이동현 씨는 제가 이 비밀을 처음 공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단 3주 만에 그는 흥분해서 제게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다릅니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피부색도 더 빛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한 분, 65세의 박민지 씨는 수년 동안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희석한 현미 식초를 마셨습니다. 꾸준히 마신 후 그녀의 혈압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잠도 더 잘 자고 두통도 덜 겪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왜 식초 한 숟가락과 참기름 한 방울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비싼 건강 보조제들이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 몸이 항상 가장 자연적인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식초와 참기름은 흡수가 쉽고 특히 신선하고 순수할 때 그러하며 일부 합성 약품처럼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몸에 들어가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잠자고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산업용 고산성 식초는 위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미 식초와 사과, 식초는 자연 발효되었고 유익한 효소와 미네랄이 풍부하여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둘째, 참기름은 신선하고 냉장 보관해야 하며 한 번에 한 방울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기름을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사용하면 몸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여 복부 불편과 심지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건강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절제와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가꾸고 물을 주면 점차 싹이 트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침에 식초 한 숟가락과 참기름 한 방울은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그것들은 활력, 자신감, 그리고 즐겁고 건강하며 질 높은 삶의 씨앗입니다. 내일 아침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 10초가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불꽃이라면 식초와 기름은 단지 첫 불꽃일 뿐입니다. 그 활력을 유지하려면 더 강력한 성분, 즉 작용하고 남성의 힘을 강화하는 식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굴과 견과류의 역할입니다.
50세 이상 남성에게 유용한 지식을 가장 먼저 받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젊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배우지 못한 한 가지는 남성 건강이 단순히 근육이나 의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미네랄, 즉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성분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몸이 테스토스테론을 덜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호르몬 생산을 위한 원료인 미네랄 흡수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잘 먹어도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먹지 않으면 피로, 에너지 부족, 삶의 의지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자연은 항상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세 가지 식품 그룹은 굴, 새우, 오징어이며 이는 많은 중년 남성들이 내면의 힘과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비법입니다. 첫 번째는 굴입니다. 이 작은 해산물은 아연이라는 귀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몸의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아연이 없으면 이 과정은 거의 마비됩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 60세 이후에는 우리가 섭취하는 아연의 절반도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연 섭취량을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매주 5개의 작은 굴은 우리의 필요에 충분한 아연을 제공할 것입니다. 물론 여름철에는 소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늙은 굴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굴튀김이나 생강찜 굴을 먹을 수 있으며 맛있고 위에 안전합니다. 다음은 새우입니다. 친숙하고 찾기 쉽고 요리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아연 외에도 굴에는 셀레늄과 아르기닌이 포함되어 있으며 둘 다 혈액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혈액 순환 개선과 생리적 반사 강화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우의 아연이 껍질에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버리지 말고 볶거나 튀겨서 최대한 활용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요리하면 새우 껍질은 먹기 쉽고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품 그룹인 견과류를 잊지 마세요. 호두, 캐슈너트, 생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작지만 좋은 지방인 오메가3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그것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시스템을 보호하는 조용한 군인과 같습니다. 매일 한 줌은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고도 적절한 보충량입니다. 부산에 사는 66세의 김성호 씨의 식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싼 건강 보조제를 살 여유가 없지만 매주 굴죽을 먹고 아침에 견과류를 조금씩 먹기 시작한 이후로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성호 씨의 말은 전혀 감성적이지 않았습니다. 합성 비타민과 비교할 때 호두와 같은 천연식품은 생체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이는 몸에 더 쉽게 흡수되고 특히 알약처럼 간과 신장에 부담을 덜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일부 습관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제철이 아닌 오래된 해산물을 먹으면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에 절이거나 튀기거나 양념한 해산물은 맛있지만 혈압을 높이고 수분 정체를 유발하며 원래의 유익한 특성을 잃게 합니다. 따라서 생견과류를 선택하거나 직접 가볍게 볶거나 물에 담가 먹는 것이 이 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여기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바삭한 새우 몇 마리와 가볍게 볶은 호두 한 줌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는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지만 노년에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음식을 약으로 삼고 식사를 매일 건강한 약으로 삼으세요. 조금씩 유지하면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작은 식사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혈액, 순환, 심혈관 건강 및 남성 활력을 자연스럽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보충하는 효과입니다. 아르기닌은 몸이 산화질소, NO 또는 천연혈관 확장제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원료입니다. 산화질소가 생산되면 몸의 혈관, 특히 골반 부위의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어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더 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아시다시피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몸이 더 따뜻해지고 반사가 더 민감해지며 활력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은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몸은 아침에 금식할 때 아르기닌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산화질소를 생산합니다. 그 시기에는 위가 다른 음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혈액량이 소화 과정에 분배되지 않으므로 모든 자원이 이 신진대사 과정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단 10초만 투자하여 몇 주 안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습관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양치질을 한 후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그런 다음 현미 식초 또는 자연 발효, 사과 식초 한 숟가락과 차가운 참기름 한 방울을 추가하세요. 너무 많이 하거나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충분하면 됩니다. 천천히 마시고 따뜻함이 복부에서 가슴까지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위가 부드럽게 깨어나고 혈액 순환이 더 쉬워지고 몸이 이전처럼 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노인, 건강 전문가인 윤태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체는 놀라운 기계입니다. 올바르게 시동만 걸면 하루 종일 부드럽게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 식초와 참기름 한 잔은 매일 아침 부드럽게 시동을 거는 방법입니다. 60세 이후에 더 신선하고 건강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변화를 찾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나 차를 생각하기 전에 이 10초 습관으로 몸에 깊이 숨을 들이쉬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때로는 큰 변화가 아니라 매일 하는 미묘한 선택들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매일 아침 바다에서 수영하고 샐러드를 먹으며 밝은 눈을 유지하는 그리스의 80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다음 비법의 예시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지중해식 식단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심혈관 건강이 가장 좋은 국가 목록에 항상 포함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그들은 건강 보조제를 사용하거나 엄격한 식단을 따르지 않고 단지 올바르게 먹을 뿐입니다. 그럼 그 식단은 무엇일까요? 더 유익한 정보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숫자 3을 입력하여 알려주세요. 지중해식 식단은 말 그대로 식단이 아니라 자연을 기반으로 하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식사 방식입니다. 이 생활 방식의 핵심은 친숙하지만 매우 강력한 3가지 성분입니다. 올리브 오일, 해조류, 생선 및 견과류, 특히 냉합착 올리브 오일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며 혈관 노화를 방지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매일 한 티스푼만으로도 노년에도 심장 건강과 활력을 보호하기에 충분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와 같은 푸른 등 생선은 오메가 아일랜드와 좋은 지방이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유연성, 힘 또는 동기부여가 모두 건강한 순환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에 매우 명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몬드부터 마카다미아까지 견과류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은 콜레스테롤 감소부터 기억력 개선 및 혈당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정신적, 육체적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작지만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61세 한국인 여행객 최재원 씨는 한 달 이상 그리스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산토리니 섬에 사는 80세 노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에서 수영을 마친 후 노인은 고등어, 올리브 오일, 약간의 아몬드를 곁들인 샐러드를 느긋하게 먹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눈이 놀랍도록 빛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젊음의 빛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에서 오는 맑고 고요한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재원 씨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그 식사법을 일상 식사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그는 잠을 더 잘 자고 피부가 더 밝아지고 감정이 더 긍정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방식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은 어떤 어려운 재료도 필요 없이 집에서 이 식단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와 함께 구운 고등어 한 조각,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가벼운 샐러드, 그리고 약간의 호두 또는 캐슈너트, 몇 달 안에 매우 한국적인 지중해식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천연 오일이어야 합니다. 즉, 영양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저품질 원료에서 추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합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종류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하게 되면 오일은 효과를 잃을 뿐만 아니라 간과 소화 시스템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이나 설탕이 없는 식품을 선택하고 건조하고 좋은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그리고 존중하며 먹는 것입니다. 지중해의 사람들은 종종 함께 천천히 식사하고 대화합니다. 그들은 서두르거나 시간에 쫓기지 않으며 그것이 식사를 몸과 마음 모두에게 회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가볍게 구운 고등어 요리로 시작하거나 수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몇 방울만 추가해도 됩니다. 매일 축적되는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건강한 몸과 길고 강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이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이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조금만 주의하고 조금만 조정하면 당신의 활력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똑같이 중요하고 거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골반, 작고 비밀스럽지만 남성의 자신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알아차릴 수 없지만 배뇨 조절을 유지하고 내장 기관을 지지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특히 남성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몸이 점차 기능을 잃기 시작하며 골반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이전처럼 배뇨를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아랫배가 불룩해지고
불안정하게 느껴질 것이며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 부위의 힘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체육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앉을 공간, 매일 몇 분,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 뿐입니다. 아주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수행하는데 약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변을 참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골반 부위가 활성화되는 느낌입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그 느낌이 들면 아랫배와 항문 부위를 부드럽게 조이고 5초 동안 유지한 다음 천천히 이완시키세요. 3초 동안 쉬고 반복하세요. 내일 아침, 점심, 저녁에 이 동작을 10번 수행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심지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작지 않습니다. 장호진 씨, 75세의 그가 몸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일어나서 몸이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변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걷기를 주저합니다. 외출할 때마다 제때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노년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국 대전에 사는 74세의 장호진 씨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1년여 전 장 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남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건강하고 옷을 잘 입을 필요도 없고 잘 먹고 잘 자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외출할 때마다 그는 항상 가장 가까운 화장실의 위치와 시간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1시간 이상 외출하면 이전처럼 소변을 조절할 수 없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것도 감히 못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찾고 돌아왔을 때는 아내가 이미 집에 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살짝 당황스러운 가운데서도 고통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요실금 외에도 수치심은 그의 사생활에도 스며들었습니다. 한때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오랫동안 장 씨는 아내와 친밀해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몸을 더 이상 조절할 수 없어 아내가 실망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장의 역할을 잃은 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든 부부 사이의 사랑이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5년 동안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한 남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등을 돌리는 대신 저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안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전 노인 복지관에서 열린 강견에서 그는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간단한 문구를 들었습니다. 골반 경사 운동. 처음에는 장 씨는 그것을 정말로 믿지 않았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골반 경사란 무엇일까요? 이 나이에 허리 통증 없이 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입니다. 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진행하던 의사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아랫배 깊숙한 곳, 배꼽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근육 그룹으로 소변 조절, 내장기관 지지, 심지어 남성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근육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조용히 손자의 전화로 구글을 검색했습니다. 아랫배를 부드럽게 조이고 5초 동안 유지한 다음 이완하세요. 10번 반복하세요. 너무 간단해서 실행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시도해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매일 몇 분을 할애하든 상관없습니다. 첫 주에는 의자에 앉아 TV를 보며 지시에 따라 아랫배 근육을 가볍게 조이는 운동을 했습니다. 아내를 포함해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차를 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곤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내 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다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소변 조절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 중에 화장실로 서둘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아침 산책을 먼저 제안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두 번째 달에 왔습니다. 매일 아침 장 씨는 집 근처 공원에서 3km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더 이상 아내와 친밀하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의 몸이 자신감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중년일 때만큼 기쁘다고 느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자의식이나 수치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 씨가 강조하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회복이었습니다.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나이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느낌,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를 환자가 아닌 남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느낌. 저는 제가 더 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여전히 살아있고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계속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그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장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운동합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체육관이나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의자와 결단력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끈기, 즉 시작할 용기가 그를 자의식에 항상 지배당했던 노인에서 몸을 다시 통제하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웃으며 말할 수 있는 74세의 남자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몸을 통제하는 것, 즉 사람들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영역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반저 근육이 강하면 아랫배가 탄탄해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과 일상생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개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자신감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용한 근육 부위에 한 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오늘이 시작할 때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몸에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60세 이후의 삶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마음,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가지려면 당신이 숙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 우리는 건강하려면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복잡한 식사를 하거나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무료로 얻을 수 있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간단해 보이지만 몸, 마음, 그리고 내면의 활력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특히 복식 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을 하는 방법을 알 때 더욱 그렇습니다.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 발뿐만 아니라 부교감 신경계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몸이 이완되고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특히 자연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좋은 깊은 호흡은 당신의 신경계를 가볍게 터치하는 것과 같아서 불안과 노년의 스트레스에서 몸을 해방시킵니다. 그럼 복식 호흡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용한 곳에 앉거나 눕고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얹으세요. 호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배가 작은 공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7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고 배가 수축하는 것을 느끼세요. 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느낌에만 집중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에 자신을 강요하거나 100%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호흡과 함께 현재에 집중하면 당신의 몸은 놀라운 방식으로 스스로 조절할 것입니다. 횡격막 호흡을 연습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내일 저녁에 단 10분만 투자하면 더 깊은 잠에 들고 더 쉽게 잠들고 이전보다 덜 피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76세의 김현우 씨는 제가 매일 밤 호흡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수면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미삼아 그것을 했는데 이제 매일 밤 10분 동안 꾸준히 숨을 쉬면 몸이 저절로 잔잔한 호수처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느낍니다. 아침에는 정신이 맑아지고 이상하게도 제 감정도 차분합니다. 호흡이 생명의 뿌리에 비유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건강합니다. 호흡이 규칙적이면 마음이 평온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만 몸은 스스로 치유할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깊고 부드러운 호흡을 통해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시도해 보세요.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서 방금 공유한 것처럼 깊이 숨을 쉬세요. 돈이 들지 않고 압력도 없으며 몸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흡이 느려지고 평온해지면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깊은 잠은 긴 하루를 보낸 후에 보상일 뿐만 아니라 몸이 조용히 회복하고 젊어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단 한 번의 수면 부족으로도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즉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동기부여, 집중력, 그리고 일상적인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얕거나 불안정한 수면은 뇌와 몸이 제대로 재생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8시간을 충분히 잤을 수도 있지만 수면의 질이 충분히 깊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 6시간의 깊은 잠만으로도 몸은 매우 잘 회복하고 충분한 호르몬을 생산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젊었을 때 약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더 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먼저 너무 늦게 저녁 식사를 하지 마세요. 하루의 마지막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맞춰서 위가 부드럽게 소화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위가 너무 가득 차면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은은한 노란색이나 주황색, 야간등과 같은 따뜻한 조명을 사용해 보세요. 이 부드러운 빛은 뇌가 멜라토닌, 즉 자연적인 수면 호르몬을 더 빠르고 꾸준하게 분비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전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10분 전에 깊은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호흡은 정신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몸이 강요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휴대폰, TV 또는 컴퓨터의 빛은 뇌를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책 몇 페이지를 읽거나 그저 호흡과 함께 조용히 앉아 눈과 마음을 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말하고 싶었던 한 가지입니다. 깊은 잠은 몸 자체의 약이며
완전히 무료이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일단 잘 자면 기분, 기억력, 심지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우리가 여전히 고독 속에서 차갑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우리가 곁에 있는 동반자와 다시 연결될 수 있을 때입니다. 노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면 건강 습관과 심지어 우리의 감정을 포함하여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사랑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피로, 걱정,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쌓이는 침묵에 의해 가려질 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은 이제 가벼운 고개 끄덕임이 되고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밀감은 반드시 거창한 것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식초와 참기름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준비하고 아내가 그들에게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전류가 흘렀습니다.